그 전에 한 달 전에 계약한 호수가 건축물 대장상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계약하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안 띄고 계약을 한 거야. 발급을 안 하고. 또 건축물 대장이야?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계약하는 단계에서 은행에다가 구두로 확인하니까 전세가 자금 대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이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재미 디자인, 기술, 부동산 펀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만났죠. 네, 우리는 네. 오랜만에 만났죠. 시청자분들은 매주 보셨을 매주 테지만. 보고 계시니까 네, 아주 반갑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을까? 엄청 반가운데요, 저는. 그죠? 반갑죠? 네. 네. 저희는 반가워요. 누가 누구한테 반갑다는 거야? 저희는 우리끼리도 반갑고 아 그럼. 우리끼리 반갑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엄청 반갑지. 난 이렇게 이쁜 여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내 삶 속에. 행복한 줄 아세요? 좋은 여름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야. 왜냐면은 국민 전체가 이제 구속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맞아요. 인간은 야생인데 네. 구속돼 있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라. 그러니까 이게 풀리고 난 다음에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서로가 서로한테. 오늘 제가 조금 밝은 옷을 이렇게 봄이 되고 해서 샤방샤방. 예,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좋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네. 아니, 말을 나보고 말을. 예뻐? 오늘 어. 그 지인분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그런데 요새 결혼식 하는 게 많이 와요. 네, 결혼식 요번에 저희 지인분은 처음 결혼식 자제분 결혼식이라서 예, 가족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오셨는데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오시고 그러셔서 예, 잘 끝났어요. 요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결혼식 기념사진 찍을 때 네. 마스크 쓰고 한 장, 벗고 한 장, 뭐 두 개씩. 중간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바람에 그거 단체 사진 찍는 건 못 보긴 했는데 여튼 걱정을 했는데 다들 마스크 끼고 오시고 줄 서서 그 축의금 내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식사도 하시고. 네네 식사도 잘 하고 그랬죠. 저도 이제 2주 전에 그 예식장을 갔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미안하더라고. 왜요? 왜냐면 이제 그 가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 줄 알고 갔거든. 아들 뭐 하더니 본인이 하는 거야? 아니네. 그래서 그래서 아들 이제 봉투 다 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목계 회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 딸이 예쁜 거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었어요. 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럼 축의금은 어떻게 된 거죠? 반대로. 근데 그치. 제가 그 신부 측 그분한테 네. 도움이 됐죠.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실장이랑 같이 갔었는데 식권은 이제 아들 쪽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식권을 주고 봉투를 하고 다시 갔어요. 네. 봉투 다시 찾아서 딸한테였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쳤구나 내가. 저 경황이 그렇게 없더라. 그래서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근데 또 그래서 자책하고 있을 쯤에 아는 분이 야 요즘 안 가는데 간 것만 해서 다행이지. 또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축하도 드리지만 저희도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중개업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업 하면서 임대차랑 매매를 할 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럼 오늘 주제는 부동산 중개 사건 사고인가요? 네네네. 임대차와 매매 부분에 사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우리 가족분들이야 크게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지만 주변에서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크게 불씨가 돼서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한테도 이런 그쵸? 영상, 네네. 이런 정보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곰님은 임대차 쪽에 사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일을 잘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상하면 안 해요. 아, 무슨 조금. 말이냐면은 음. 이상하면 안 하거든. 이게 직관적으로 느낄 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게 뭔지 몰라. 그게 권리가 이상하던, 그 물건이 이상하던, 사람이 이상하던 전 좀 안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한 2년 전이었나 보니까 2017년 8월 달로 돼 있던 것 같아. 그 여자분 고객이. 근데 나도 실수했지만 저장을 이렇게 놨더라고. 2018년 이게 손님 저장할 때 난 이렇게 날짜랑 네. 그 매도인지 매수인지 임차인지 해놓고 이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해놓는데 2017년 8월 미친 삐리리 이렇게 적어놓더라고. 네, 그렇게 얄미웠던 거야. 여성분인데 그분이 좀 똑똑하고 비주얼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은데 이게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던 것 같아. 이제 돈은 깨진 건 아닌데 마음고에 걱정을 해서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동절기엔 저희가 해가 지면 퇴근을 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네. 특이한 케이스지 사무실 운영이. 하절기엔 한 6시부터 마감 준비를 해서 7시 퇴근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8월 달이면 하절기였겠죠. 근데 이제 6시 전에 이제 마감 준비하는데 급하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사무실 당산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 와서 급하게 이제 전세 손님이 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있으니 이만하고 저만하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로 기억이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야. 구체적인 상황은 아닌데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도 급하게 진행했고, 근데 거기서 진행했고 뭐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예요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특성상 그 건물을 관리하는 특성상 뭐 보증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이 좀 세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오케이 콜을 했지. 그런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안 띄고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좀 있다가 잔금을 좀 나머지 좀 치르겠다. 계약금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잔금 못 치른다고. 전세금 대출이 안 된대. 왜? 건축물 대장 안 뗐으면 위반 건축물이요. 거기 이제 베란다 확장이 그 캐치를 못한 거야. 거기 한 50세대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전체 걸려있지 않거든. 맞아요. 전체 걸려있지 않은. 근데 그런 걸 그냥 습관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거야. 너무 그러고 다른 분들은 빨리 급하게 입주해야 된다니까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이래저래 해서 딴 데로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나 보지. 그걸 받아들이는 그쪽 부동산 대표님이 언제 세게 언정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 내가 사장님은 괜찮은데 그쪽부터 저희도 이거 잘못된 준 게 아니냐. 잘못된 준 게 맞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제 틀어지니까는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돈을 빼라 마라. 왜냐 임대인은 이제 돈을 이제 받은 다음에 정리를 했을 거 아니야. 돈이 이제 계약금만 들어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기억은. 그러면 보름 정도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 사장님 미워서 사장님도 같은 공동주기를 했으니까 이만하고 저만해서 난 구청에다 얘기할 거고 요건 사고는 사고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질질 끌려다녀서 결론은 뭐냐면은 조급하게 진행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서류는 무조건 떼야 돼요. 무조건 서류. 그것 때문에 다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보름 동안 그 여자분한테 시달렸던 거 가면 정말 자존심 상했어. 사장님은 좋대. 난 소장으로 표현하니까 소장님은 좋대.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구청에다 그걸 건건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사장님은 괜찮은데 구청에다 얘기할 거다. 구청에다. 그래서 거기서 저장을 이제 2000 몇 년에 2000 뭐 해서 8월 미친 삐리리 이렇게 나도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소심한 복수지 아주. 정말 소심한 복수네요. 왜냐 감정 그냥 중개를 할 때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무조건 손님이랑 감정 소비하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해.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매매에서는 사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임차에서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서류 미비 때문에. 지금 곰님께서 얘기하셔서 얼마 전에 주변에 다른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왜 그 대학가 주변에 다세대 주택인데 주인이 한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신데 다 구분 등기가 돼 있는 원룸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를 한 달 전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 다른 호수를. 그리고 한 달 지난 후에 또 다른 호수를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계약한 호수가 건축물 대장상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계약하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안 띄고 계약을 한 거야. 발급을 안 하고. 또 건축물 대장이야?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계약하는 단계에서 은행에다가 구두로 확인을 하니까 전세가 자금 대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이다. 그래서 그날 계약할 때 분명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른 호수의 건축물 대장상에 이미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인중개사분이 아까 고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전에 다른 호수를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위반 건축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등기부 등본만 발급받아가지고 계약을 진행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는 확인만 받고 조급하게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시는 분이 중개 사고로 걸어서 그래서 그 과태료까지 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잘 못 풀었구나. 네. 임차인이랑. 네, 임차인이랑 이걸 잘 풀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크게 사건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주말에 잔금을 치를 때. 근데 들어오시는 전세분이 또 다른 데다가 전세를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 도미노처럼 돼 있는 경우에 한쪽에서 전세 그 잔금을 못 치르면 줄줄이 그쵸. 못 치르잖아요. 근데 특히 은행이 문을 안 열었을 때니까 토요일 날. 그럼 미리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을 해줘야죠. 미리 금요일 날이나 그러니까 평일 날 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미리 은행에다가 한도를 정해서 그 은행 시간 아니더라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주말이면 보통은 금요일 날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그 주말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지. 그거 그쵸. 계약은 네. 왜냐면은 이게 보통 텀이 그 롱텀은 아닐 거란 말이야. 보통 이제 한 달 반 정도 할 텐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잔금 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물건에 깊이 생각했으면 그 전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단 말이야. 네. 이 부분이 이랬으니까 잔금일을 조정을 했어야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욕심을 내야 돼. 이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계약 빨리 했으니까 나중에 돈 벌어야지. 계약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하나의 적인데 계약만 치면 내가 잔금은 뭐 되겠지 이 생각하니까 거기서 늘 놓치더라고. 네, 체크를 잘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임차인들, 임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잔금 때 당연히 잔금 그쵸. 치르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은행의 한도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잔금으로 치러줘야 되는데 한도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임대인이 조금 빡빡하신 분들은 잔금을 치러야지만 그럼. 이사를 들어오게끔 맞아요.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피 보는 건 공유중개사들이니까.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오래된 분들은 이제 최소 몇천 건을 계약을 해보잖아. 그렇죠. 밥 먹듯이 계약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렇게 잘 나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래되면은 그렇게 데일리 몇백 건, 몇천 건을 한단 말이야. 1년에 100개만 하면 10년이면 그럼요. 천 건인데 무슨 말이야? 근데 보통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평생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집을 안 사요. 한 번이나 두 번의 전세를 얻지 않고. 그러니까 좀 세심한 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개할 게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 부분이 모를 수 있는 걸 가정해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해놓고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래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런 또 확인하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확인하고. 전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은 해요. 기본과 원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과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과 원칙이 뭔지를 몰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이걸 부분들에 많이 대해 이제 협회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그렇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잔금 주말에 네, 넘어가지 네, 않는 문제 때문에 가끔 이제 회원들한테 전화가 오세요. 네.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교수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네.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되니까 평일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어놓으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그렇지. 다 안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동시이행. 네. 안 된다! 그쵸. 라고 브레이크 딱 걸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그랬어요. 그 돈 빌려서 이자 내시는 것보다 호텔 깔끔하게 잡아서 주무시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중개사분들은 중간에 껴가지고 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서류를 너무 잘 요구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중개 사고는 아니지만 중개 사고가 안 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그거예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케이스에 위임장, 맞아요. 인감도장, 네. 그 다음에 뭐 위임 뭐 신분증 뭐 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대리 관련된 서류. 근데 뭐 남편의 집을 배우자인 네. 분이 임대차를 놓으면서 네네. 네. 뭐 서류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시고 네. 계약서 쓰러 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거 위임장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난 지금까지 살면서 맞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너 많죠. 이거 근거가 어디 있는 거냐? 네.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이런 식으로 계약했던 것이 다 문제였고 그렇게 얘기한 중개사들이 다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중개업하는 동안 이게 다주택자였는데 네. 한 개도 못 됐어요. 그리고 소문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동네가 좁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이상한 부동산. 일을 너무 어렵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뭐, 하죠. 뭐 원하는 게 많다. 네. 이렇게 소문이 한번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오시는 분은 여기가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그게 설사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계약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줘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다가 아예 계약서 쓰는 테이블에다가 대리 계약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다들 보실 수 있게 그냥 해놔요. 그거 그래서 좋은 이렇게 생각이네요. 조문이나 뭐 이런 네. 걸 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왜냐면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임차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데 들어오시는 분이랑 이사 날짜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그거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조율을 해놓고 계약을 다 해놓고 전 임차인한테 통보를 안 해놓은 거예요. 문자를 보낸다거나 연락을 해서 기존 임차인한테? 네, 며칠까지 잔금을 치르게 했으니까 이사 날짜를 맞추셔서 계획을 잡으세요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와. 연락을 안 했던 거지. 머리 아파. 네, 머리 그러다가 아파. 이사 오는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이사 시간은 언제쯤 하시기로 했어요. 언제 저한테 이사 계약이 진행됐는지 얘기를 했었냐.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거를 해결했던 부동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럼. 네, 그래서 이사 비용도 좀 줘야 되고 복비도 그쵸. 깎아줘야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하면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분명히 계약 때 다 조율을 했고 계약을 하고도 얘기도 드렸어요. 다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집이 빌라니까 잘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만기가 뭐 3월인데 뭐 나는 2월 달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로 계약이 됐습니다라고 하고 통보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알아보시니까 갈 집이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합의를 하시고 왜냐면 집주인분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거라고. 그래서 어떡해요. 그분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른 손님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한테 그 집을 구해드리려고 정말 전속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 전속으로. 일단은 그게 뭐 매매든 임대차든 간에 임차인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오세요. 오신 다음에 그때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가정 확실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는 기술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핸드폰으로 보내놓고 계좌번호 받고 그리고 계좌 뭐 예를 들어 임대차 할 경우에는 네네. 새로운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받잖아요. 네. 그 임대인한테 계약 통장에 들어가게 하고 네. 또 임대인 통장에서는 다시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 통장에 바로 네. 그렇죠. 송금까지 네. 해야 네. 계약이 끝나는 네. 것으로.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데 이제 중개업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도 듣도 못한 웬 생뚱맞은 얘기냐라고 네. 할 수도 맞아요.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만큼 중개 관련된 프로세스가 제대로 심지어 집주인분들도 그냥 여기서 여기로 보내면 되지 왜 내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